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예, 오늘 제가 항상 날씨 얘기를 이제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는 좀 벚꽃도 좀 보이고요. 예, 아직 뭐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예, 진짜 이 봄이 느껴집니다. 예, 진짜 봄이 느껴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처럼 이제 벚꽃 지금 활짝 이제 만개하고 이러면 사실 좀 봄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넉넉해지잖아요. 예, 추운 겨울보다는. 예, 우리 시청자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이 담겼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뭐 이제 공공으로 주도하는 이런 뭐 공공 주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한번 보시죠.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바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근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뭐 아주 디테일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좀 알고 계시면 이래서 재개발, 이래서 재건축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죠.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이제 재건축의 차이점이 뭐냐? 예, 그러면은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도 협소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도 없고요. 예, 이런 정비 기반 그러니까 정비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이제 확보도 하고요. 예, 도로 같은 이런 기반 시설도 확보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이고요.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정비 기반 양호한 지역. 그러니까는 뭐 새롭게 이거 재건축을 할 때는 주변에 뭐 도로라든가 이런 거 넓힐 필요 없어요. 예,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넓힐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우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어디 뭐 방배동이나 강남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양호한 지역에 뭐 단독주택 재건축 있잖아요. 일반 주택가들이 이제 재건축되는 거. 그게 뭡니까? 기반 시설이 양호하니까 그런 데는 그냥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헌집 허물고 새 집만 짓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또 이제 강북 지역에 보면은 도로도 협소하고 뭐 공원도 없고 뭐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하니까 그런 데는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거에 대한 차이예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 시설을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또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는. 예. 요 차이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뭐 이런 사업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보시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집이 멸실되면은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주택의 양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볼게요. 재건축은요. 자, 재건축은 5층 재건축을 하던, 우리가 아는 저층 재건축이죠. 저층 재건축을 하던, 중층 재건축을 하던 세대수는 증가해요. 세대수 증가하죠. 그죠? 세대수는 증가를 하니까 거주 인구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거주 인구도. 자, 그런데 재개발도 뭐 저층 주거 지역이니까 세대수가 증가를 하죠. 예. 세대수가 증가를 하는데 재건축에 비해서는 거주 인구 증가량이 아주 소폭이거나 아니면 미미하거나 아니면 대려 거주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헌집 허물고 새 집 짓는 건데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은 5층이든 15층이든 뭐 30층으로 올리게 되면 어차피 세대수는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인구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의 양도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는 다가구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여러 유형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여러 유형의. 자,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다가구 주택들이 또 재개발 지역에는 많아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에는 자, 10가구 막 지하 뭐 반지하에다가 막 10가구
11가구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허물어 재개발되면 아파트 몇 채 줍니까? 아파트 기본적으로 한 채예요. 한 채. 한 채예요. 기존에 10가구 살아도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파트 기본적으로 한 채입니다. 물론 이제 일정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이제 1+1으로 가게 되죠. 그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한 채예요. 지금 뭐냐? 가구 수가 세대 수는 증가를 했지만,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세대 수는 증가를 하지만 가구 수는 가구 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가구 수가 감소가 되니까 거주 인구가 증가폭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아주 소폭이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대략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주택의 양이 증가한다? 주택의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다음 장을 보면 재건축은 그래서 주택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죠. 재건축은 주택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양이 증가를 하니까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순기능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재개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질적으로는 좋아지는 주택이 많이 나오죠. 질적으로는. 예, 질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주택의 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제 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뉴타운 출구 전략 다 아실 거예요.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뭐냐?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을 해줬다가 뭐 이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은 뭐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이제 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시장 집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이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 제가 한번 지지난 시간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 정비사업지 중에 683개소인데 거의 57%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양이면 요건 저희가 서울시 의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요 57%면요 아파트 세대수가 25만 가구 나온 거예요. 25만 가구 약 어마어마한 양이죠. 25만 가구 이 양이 나왔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25만 가구면 서울의 아파트 153만 가구가 되거든요. 150, 약간 150만 가구에 25만 가구면 거의 몇 프로입니까? 20%가 좀 안 되네요. 어마어마한 세대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25만 세대가.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출구작을 왜 했냐? 자,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주택의 양의 증가는 미미하고 대신에 이런 재개발 지역에는 아주 노후된 주택들, 그러니까 임대가가 낮은 주택들,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잖아요. 이런 주택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사 대책에 나왔던 공공 직접 시행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 공공 주도로 가던 공공 재개발을 하던 어찌됐든 서민주택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서민주택들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질적으로 좋아질지는 몰라도 양은 증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시면요. 자, 이사대책, 이사공공주도 3080, 예,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고 그러니까 이사대책의 타이틀이죠. 자,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정비사업지를 보면은 지금 어때요? 정비사업지 보면은 서울에서도 좀 앞으로 93,000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93,000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대부분이 뭐 재건축은 사실은 재건축들은 아예 뭐 동조를 안 하죠. 예,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러면 만약에 공공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서민주택은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는 하는데 질적으로는 좋아져도 결론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좋아져도 주택의 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죠. 주택의 양의 증가는요. 예,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도 이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게 가장 양대축 아니겠습니까? 양대축.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인데 저층주거지역도 어차피 재개발 형식으로 갈 거고요. 역세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양이 멸실되는 양을 보면 왜? 가구 수가 증가하지 못하니까 멸실되는 양을 보면 사실은 주택에 대한 양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주택의 양이.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이라든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기존에 있던 서민주택들이 많이 멸실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질적으로는 좋아져도 양적으로는 많은 증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기사 한번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 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재건축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신문 보시면, 자,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합니다.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로 마포 성산시형, 예. 이런데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왜 굳이 임대 아파트 지으면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강남 재건축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진구의 뭐 중곡 아파트,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지역들, 예, 적은 지역들. 여기가 한 아마 300세대가 안 될 거예요. 300세대가 안 되는데 이런 아파트조차 재건축, 공공재건축은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공공정비사업 중에 일정 물량의 또 재건축이 있었을 텐데 재건축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재건축들은.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재개발의 내용도 한번,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 공공대책 흥행, 예, 강남구 대치 9마을 등 5곳 제한, 예. 자, 서울 강남구청의 대치동 9마을을 포함해 총 5곳을 이사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개발 사업장 대상지로 국토부와 LH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가 어디냐? 그 일대가 지금 뭐 대치동 9마을, 예, 대치동 쪽에 9마을이랑 역삼동 국기원 일대, 여기 일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동 까치공원, 그 다음에 삼성동 봉은사 일대, 거기도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이 있죠. 입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일원동 대청마을. 이 5군데를 지금 이 5군데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 대청마을을 제외하면 다 일종 전용이에요. 일종 전용. 자, 이런 데를 이제 공공 재개발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주민들 동의 없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과연 여기 주민들이 과연 이 공공 재개발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 주민들 동의 없이 일단은 지자체에서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자체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이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려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공공재개발로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을 해줘서 이게 물건들이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물건들이 나오는 건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물건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연 이런 지역들이 진행이 되냐 이거죠. 지금 여기 그 신문 보시면, 여기 지금 내용 보시면, 자,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이다. 당연히 일종 전용이니까 안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민 동의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오늘 재건축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공공주택 뭐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이라던가 공공 주도 이제 복합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진행이 돼서 물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토지 확보는 2025년도까지 토지를 확보를 한다고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는 사실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개발을 하면 서민주택들이 감소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팠던 거거든요. 뉴타운 출구 전략을.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공공재개발도 서민주택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공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좀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종상향이 되는 거에 일정 비율은 또 임대 아파트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로. 그러니까 멸실되는 주택량 대비, 그러니까 가구수 대비, 그러니까 가구수로 보자고요. 가구수 대비해서 주택의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냐?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멸실되는 양과,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멸실되는 양과 비교해 보면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사대책에 나온 것처럼 획기적인 확대가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오늘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공공이 모든 거를 주도로 해서 간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민간에서 요구하는 게 민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민간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현실적으로 공공이 할 일이 있고 민간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지금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도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오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이제 주말이고요. 예, 주말 동안 여러분들 한 주에 쌓였던 피로 확 이제 푸시고요. 예, 그 다음에 날씨 좋으니까
꼭 마스크 끼시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행복과 또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신 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주변에. 예, 감사합니다.